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패스트트랙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길게 설명하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제가 패스트트랙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내용물 가운데 하나인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부디 집중하셔가지고 5분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이런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이라는 게 왜 나쁜 것인가, 왜 잘못된 것인가, 그죠? 자, 1번 먼저 그 내용의 복잡함과 모호함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국회의원 본인들도 자신있게 설명할 줄 아는 놈이 드물고요. 그 와중에 심상정 씨는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라는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많은 논란을 샀었습니다. 무슨 심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수학적으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등 별 해괴한 짓거리를 다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론이자 2번 제가 빨간 줄 쳐놨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결론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것은 뭐다 여러분들? 국민들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파렴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선거제 개편안이 왜 잘못된 것인가? 어쩌고 저쩌고 복잡할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비례대표를 늘리겠다는 거고, 그래서 개같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은 뽑습니까? 국회의원을 누가 뽑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뽑습니다. 그죠?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국민 또는 지역 주민들이 뽑는 것입니다. 저도 몇 번 뽑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비례대표제라는 건 국민이 아니라 각 정당의 유력자, 지도부, 당의 지도부 꼰대들이 어떤 국회의원직을 하사하는 개념입니다. 특별히 뽑아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하사하는 개념인데, 그러면은 국회의원직을 하사받은 의원 A씨가 있다고 쳤을 때, 이 A씨는 자기를 국회의원에 앉혀준 상급자한테 충성을 하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충성을 하겠습니까? 또 당내 상급자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국민 눈치를 보겠습니까? 지역구도 없는 양반이 애초에 국민의 표로 당선된 사람이 아니고 지도부한테 잘 보이고 인맥이 끈닿아서 국회의원 별단 사람이 미쳤다고 국민 눈치를 보겠습니까? 당연히 눈치를 안 보죠. 지역구도 없는 양반이. 보긴 누구 눈치를 봅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뻔히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국민의 눈치를 안 보고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그 국회의원의 비율이 국회 안에서 많아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안 좋겠죠. 우리 국민들의 민의가 더 많이 대변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뻔히 답이 나오죠. 각 당의 지도부급 꼰대 의원들의 영향력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위에 상급 국회의원, 귀족 의원이 탄생한다는 것이에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국민의 권한은 축소시키고 꼰대 의원들의 영향력은 증가시키겠다고 대놓고 떠들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좌파 성향의 국민들은 네티즌들이 좋은 법이랍시고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국민청원에 서명하고 동의하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러고, 맘카페 좌파 커뮤니티 같은데 게시물들 막 도배하고, 그거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나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한국당 알바다, 일배충이다, 나쁜 놈 적폐 빽 이러면서 욕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사람 새끼의 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네이버에 선거제 개편이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뉴스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요즘 핫한 패스트트랙이 연관되어서 나옵니다. 그죠? 저 영어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모르면 집어치워도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뭐다? 여기 연관 검색어에도 뜨죠? 바로 선거제 개편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것도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방금 제가 선거제 개편안이 왜 나쁜지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복습시켜 드릴게요.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확대시키면서 국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해서 국회로 보내는 의석수는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꼰대들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직권으로 뽑을 수 있는 비례대표를 확대시키니까, 그래서 나쁜 법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로 정치인들의 권한은 증가하고 국민들의 권한은 감소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쁜 법률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놈들이 악착같이 선거제 개편안을 밀어붙이느냐? 바로 좌벤져스, 주옥 같은 좌파의 어벤져스 멤버들, 윗대가리들, 즉 청와대 1기 멤버들의 밥그릇을 확보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청와대 인간들이 얼마나 위험한 놈들인지는 여러분들이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구글에다가 청와대 주사파라고 한번 검색 한 번만 해보세요. 자료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위험하다? 검색해 보시면 전부 다 운동권 출신, 전대협 출신,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전부 다 새빨간 인간들이에요. 뿌리까지 새빨간 성골 빨간색들입니다. 자, 뭐 애초에 문정권에서 정신 제대로 박히고 국가와 국민을 정상적으로 위하는 사람은 절대로 상급직과 요직에 진출할 수 없는 구조로 오늘날 대한민국 공직판이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표를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온갖 놈들이 운동권 출신이요, 시민권 단체 출신입니다. 시민단체 출신이에요. 정말 위험하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청와대 고위공직에도 임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것들이 임기가 끝나면 다 이 양반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지고대로 은퇴합니까? 자, 경제를 작살낸 장하성이는 중국 대사로 가 있습니다만 모두가 그런 자리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리는 한정도 있고 사람은 많으니까요. 자, 그러면 임기가 남아있는 대통령 입장에서 퇴직하는 자기의 오른팔 왼팔 부하들 1기 멤버들을 계속해서 이제 어디로 보낼 것이냐. 그러니까 제일 만만하고 도움되는 곳으로 부하를 보낼 만한 곳이 과연 어디냐. 바로 국회라는 겁니다. 국회. 국회의원으로 보내면 제일 실권도 강하면서 대통령한테도 제일 남은 임기 동안 도움이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거제 개편안을 왜 밀어붙이는지, 그리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임명국회의원의 숫자를 왜 늘리는 건지 이제 좀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일 밑에 줄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빨간 네모 박스. 그러니까 청와대 1기 골수 꼴통들, 주사파들, 전대협 출신 성골 좌빨들이 지역구에서 정당하게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면 여러분들 당선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비율이 요즘 정말 가슴 아프게 많이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해가지고는 빨간 사람들을 뽑아주진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양반들이 지역구에서 정당하게 출마하면 당선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의 공천을 쥐고 청와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빼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출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밥그릇 뺏기는 국회의원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사태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출신들끼리 표를 나눠 먹어가지고 한국당 출신이 이제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그런 최악의 사태는 피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친놈들이 법의 판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종북 주사파 1기 멤버들이 편안하게 국회에다가 무혈 입성을 해버리면, 국회의원 금배지 달고 비례대표로 입성을 해버리면 거기 가서는 문재양이가 시키는 대로 손발 노릇하면서 지금까지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그래도 국가와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발의해오던 법률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례대표 출신은 국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니까. 이석기, 이정희 같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례대표 출신입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역구 출신 의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골수 빨간 법안들을 마구잡이로 발의하고 지들끼리 동의하고 통과시켜가지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국회의사당이 개판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지역구 출신 의원들보다 대통령이라든지 당 간부들한테 충성심이나 결속력도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지역구 출신들보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들은 국민의 표를 받아서 국회의원 당선된 게 아니라 상급자한테 비례대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직을 하사받았으니까 여기서는 정상적인 의원이 아니라 수괴들, 간부들의 당 간부들의 부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원인데도 동등한 동료 의원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례대표가 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접수되십니까? 그러니까 무늬만 입법부 국회의원이지 실제로는 행정부의 수괴인 문재양의 직속 부하놈들이 수십 명이 국회에 대거 낙하산으로 암세포처럼 요소요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국회의사당에 입성해버리면 그 엄청난 전투력, 그 자기 두 귀는 막아버리고 자기 할 말만 빽빽 소리 지르는 그 전투력, 고집들, 웰빙 우파가 과연 정상적으로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사파 출신, 전대협 출신들 10명만 들어오면 한국당 의원들 50명 있어도 그거 감당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좌파들이 얼마나 미친놈들이고 위험한 놈들인지, 선거제 개편안을 왜 추진하는지, 비례대표를 왜 늘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100%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핵심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할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나라 좌파들이 얼마나 미친놈들이고 위험한 놈들인지 여러분들도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나리오들을 저 같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발 좀 2년 전에 저 사람만큼은 안 된다, 저 사람만큼은 안 된다, 그토록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밖에 없네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경고해드리고 복잡한 것들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두 눈 번쩍 뜨시고 귀도 활짝 여시고 정치를 감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